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 예를 들자면, 휴게 음식점 같은 경우에 손님에게 음주 행위를 한다든지, 일반 음식점인데, 자, 다방 형태의 영업을 한다든지, 일반 음식점인데, 커피를 판다든지, 아니면 옆에 앉아가지고, 적게 여성을 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 같은 경우에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 일반 음식점 이런 거. 노래를 하는 행위. 근데 한 번씩 환갑잔치나 일회성으로 하는 그런 경우는 봐준다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식품적객업소 직원이 영업장을 벗어나서 시간적 소요의 대가를,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용주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취업이나 이직일 그리고 종사 분야에 기록한 직업 명부를 기록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호객 행위 같은 경우 손님을 깨워서 한다든지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가 많았지요. 음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통념상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술에 대한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조금 애매합니다. 예를 들자면 소주나 맥주나 이런 것들을 한번 먹어봐야 기본 5,000원에서 비싼데 10,000원 이렇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거냐면은 와인 같은 경우, 양주 같은 경우 병당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깨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가격을 적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이중으로 적어서 영업을 하는 행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기만이잖아요. 이러한 영업장의 가격이 여기 오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얼마짜리 가격표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선량한 미풍 양식을 해치는 그러한 영화나 비디오 이런 것들을 상영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돗물이 아닌, 수돗물에는 염소나 아니면 소독이 된 상태인데 지하수 물을 활용한 식품조리나 세척 같은 경우에는 수질 관리 점검을 한 그러한 물을 사용돼야 되고 마시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수돗물을 안 쓰고 뭘 한다? 지하수를 사용한다. 얼마 전에 또 문제가 됐죠. 아파트인데도 수돗물을 잠가버려요. 그리고 뭘 한다? 지하수를 가지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파트 전체에다가. 그리고 그 차액을 뭐 한다? 관리소장이 가져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더라.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증류하고 또 그 다음에 여과를 거쳐서 나오는 물들인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음용하기가 힘들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성분들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어디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막 들어오니까 그 물을 가지고 정수하고 먹기도 하고 또 뭐예요? 보일러 돌리고 씻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보일러 같은 경우 고장률이 굉장히 높더라.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더라. 그래서 음식점 같은 경우도 당연하게 수돗물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정수된 물을 가지고, 그렇지 않고 지하수를 바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척하고 김치 담그고 끓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물 수질에 대한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질 검사의 기준에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동물의 내장을 가지고 조리하는 경우에는 기계나 기계류 같은 거를 어떻게 살균 소독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단체 급식에서는 절대 동물의 내장을 가지고 조리한 음식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육절기나 기타 등등, 곱창집이나 막창집들, 이런 곳 같은 경우 만약에 한다면 위생관리를 좀 더 특별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행정명령이 떨어지면 시정이나 폐기처분이나 시설 개수 명령 등을, 이행한 후에 그걸 지체 없이 이제 처분청에다가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낭비 없는 식생활 음식 문화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갈 수 있도록 포장 용기를 비치해 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손님에게 알려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애분 많죠, 그죠? 조금 많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수렵이나 조수보호, 또 그 다음에 밀렵, 이러한 야생동물을 어떻게 조리한다든지 판매를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자면 이제 독극물을 죽은 이제 동물들 사체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그걸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다음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은 이제 음식 품질 같은 경우 각종 쥐를 잡아가지고 한다든지 또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식용 곤충 형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야생 을 중국에서는 굉장히 선호하죠, 그죠? 그런 것들은 조금 먼저 키우는 부분들하고 야생에서 생활하면 이제 각종 바이러스나 각종 이제 어떻게 해서 만약에 죽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또 예방접종이나 아니면 키우면서 관리를 한 것들은 각종 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적은데 야생에 있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해충이나 아니면 바이러스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자, 한때 그렇게 나온 것들이 뭐가 있나요? 이제 뷔페집인데 어떻게 한다? 뷔페 음식을 밥이나 이런 것들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해버려요. 이제 다른 반찬들, 부재료들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볶음밥을 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다른 활용도로 활용을 하면 아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영업장 같은 경우에, 자, 예를 들자면,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분리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축산물 가공 처리법. 자, 예를 들면 식육식당 같은 경우, 식육점도 있고 식당이 있다면, 이거는 칸막이 형태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럴까요? 업장을 분리해놔야 뭐가 될까요? 관리도 쉽고 오염이 되지도 않고요. 교차오염도 되지 않고 음식을 하면서 연기나 유해가스 등이 이제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켜는 그러한 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악이 외부로 소리가 나가지 않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실하고 이제 무대하고 구분을 해놔야 된다는 거. 무대하고 객실하고 같이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종 영업장에 대한 규제가 있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금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안전적인 측면도 있고, 자, 두루두루 법적으로 만들어지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요? 조리장 같은 경우, 자, 조리를 하는 곳은 밖에서 흔히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해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호텔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막혀 있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 안에 내부를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손님들에게 뭘 줄 수 있다? 믿음을 줄 수 있죠. 만약에 볼 수 없는 곳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CCTV를 설치해서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뭘 하고 있다? 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라는 형태로 보여준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죠. 자, 그 다음에 조리장 바닥에는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다 설치를 해야 된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다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조리장 안에 취급하는 음식물들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조리시설, 그 다음에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 그 다음에 손 씻는 곳, 이런 식으로 각각 구분을 해야 되고요. 자, 폐기물 용기는 반드시 뚜껑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주방에 쓰레기통이 있다면 그 폐기물이잖아요. 그러면 뭐 쓰레기통을 덮을 수 있는 뚜껑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뚜껑은 요즘 같은 경우 어때요? 자동으로 발로 밟으면 올라오는 그러한 시스템 형태의 쓰레기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악취가 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기시설을 잘 갖춰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소독하기 위해서 자외선이나 전기살균 소독기, 열탕,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냉장시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이 조리장에는 있어야 되고, 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조도가 필요합니다. 조도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밝은 조도, 어둠침침한 데서 하면 어떨까요? 이물질이나 아니면 각종 뭐 세균이나 먼지 같은 거, 또 머리카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선별할 수가 없겠죠. 그죠? 조도는 어느 정도냐면은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석상 가면 조명이 비추잖아요. 그죠? 룩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밝은 룩스잖아요. 조리장도 그 정도의 밝은 룩스가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환기시설, 환기는 반드시 강제 환풍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자, 여성분들이 폐암이나 이런 쪽으로 폐가 안 좋아지고 이제 폐암이나 이런 걸로 많이 걸리는데, 특별히 주부들이 하는 건 없잖아요. 뭐예요? 집안에서 뭘 할 때 조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잖아요. 요즘은 인덕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풍기를 켜서 안에 있는 나쁜 공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조리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스불을 켜면 반드시 환풍기를 켜서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앰비언스 에어가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세월이 지나면 뭐가 폐가 상해질 수 있습니다. 또 기름 많이 튀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시간 해버리면 이런데 기름이 튀어서 팔에 이제 화상은 아니고 이제 김이 죽은 게 같이 막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할 때는 뭘 해요? 이제 마스크를 끼고 해야 되고, 또 커피숍 같은 경우, 로스터리 시합 같은 경우도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작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하루 이틀이나 뭐 몇 달 정도는 괜찮겠지만 이게 1년 사이고 2년 사이고 3년 사이고 세월이 흘러가면 직업병으로 크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리장의 근무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밝게 하고 그 다음에 공기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각종 소독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배수구나 이런 교착 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씻는 거, 그 다음에 손 씻는 거, 그 다음에 배수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